충격적으로 페퍼저축은행이 정말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자 배구 내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5월만 넘겨도 기적이다. 선수들은 불안에 떨었고 팬들은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업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아프리카 TV로 알려졌던 플랫폼 기업 SOP였습니다. 강조하며 안녕하세요. K알프라 임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해체 직전까지 몰렸던 페퍼저축은행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SOP가 여자 배구에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정말 해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여자 배구 내부에서는 이미 5월만 넘기면 기적이다 라는 말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선수단 훈련은 사실상 멈췄고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자유계약 선수들도 이미 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아는 한국도로공사로 향했고 이한비는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이제 정말 끝났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SOP였습니다. 과거 아프리카 TV로 알려졌던 그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인수하는 건가? 아니면 관심만 보이다가 빠지는 건가? 팬들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SOP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계산했고 실제로 KBO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체 직전까지 몰렸던 페퍼저축은행은 다시 살아남을 가능성을 만들게 됐습니다. 충격적으로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KBO는 신규 구단 가입비와 배구 발전기금 문제를 놓고 약 20억 원 수준의 조건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P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여자 배구단 운영 자체가 수익 구조가 약한 상황인데 시작부터 거액을 투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SOP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긴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한국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무엇일까요? 바로 뉴미디어 스포츠 콘텐츠입니다. SOP는 이미 e스포츠 시장에서 강력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자 배구라는 콘텐츠를 결합하면 완전히 다른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배구단 하나를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배구 중계, 클립 콘텐츠, 라이브 스트리밍, 팬덤 플랫폼, 글로벌 동시 송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를 통해 여자 배구 팬덤의 힘도 다시 증명됐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성적만 놓고 보면 성공적인 팀은 아니었습니다. 창단 이후 계속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광주 팬들의 충성도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특히 박은서, 이원정, 박사랑 같은 젊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팬층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출신 미들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까지 합류하면서 팀 컬러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운영이었습니다. 팀의 방향성이 너무 흔들렸습니다. 감독 교체가 반복됐고 외국인 선수 구성도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기다렸지만 팀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페퍼 스타디움 관중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SOP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조하며 망한 팀인데도 사람이 온다. 이건 사업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 과정에서 가장 불안했던 사람들은 바로 선수들이었습니다. 특히 박은서 같은 젊은 선수들은 정말 갈 곳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인수가 무산됐다면 해체 드래프트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선수들은 새 팀을 찾겠지만 일부 선수들은 프로 커리어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 소식이 알려진 뒤 선수단 내부 분위기도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특히 시마무라 하루요와 박은서는 주변 관계자들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팀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공포였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장소연 감독 문제입니다. 현재 보도 흐름을 보면 선수단 승계 가능성은 높지만 코칭 스태프와 사무국 직원들의 고용 승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곧 SOP가 완전히 새로운 운영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배구 팬들은 장소연 감독도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한 상황을 몰랐던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SOP가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외부로 협상 내용을 거의 흘리지 않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빠르게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협상 과정이 민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 배구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천천히 SOP는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자 배구 시장은 돈이 쉽게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관중 수익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SOP는 오히려 그 약점을 기회로 본 것 같습니다. 기존 방송사는 중계만 합니다. 하지만 SOP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실시간 채팅, 팬 참여형 콘텐츠, BJ 및 크리에이터 연계 방송, 숏폼 클립 생산, 해외 팬 유입까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팬덤과 연결될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가와티 퍼티위가 현대건설로 복귀한 지금 동남아 배구 시장 전체가 다시 V리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SOP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팬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유튜브랑 동시 중계 가자. 오히려 뉴미디어 기업이 들어오는 게 미래다. 해체만 막아도 성공이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존재합니다. KBO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 페퍼저축은행의 과거 운영 실패, 일부 고연봉 선수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분위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페퍼 해체 확정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SOP가 어떻게 팀을 바꿀까? 이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강조하며 하지만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팀을 살리는 것과 팀을 강하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팀을 살리는 것은 결국 응급처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 철학, 선수 육성 시스템, 그리고 팬과의 연결 구조까지 전부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오랫동안 흔들렸던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선수는 있었지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감독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습니다. 팬은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성적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조하며 그래서 이번 SOP의 개입은 단순한 구단 인수가 아닙니다. 리빌딩 실험에 가깝습니다. SOP가 주목하는 건 당장 승리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배구단은 경기를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SOP가 바라보는 구조는 경기를 만드는 콘텐츠 조직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경기를 만드는 순간 선수는 단순한 선수에서 콘텐츠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팬은 단순한 관중이 아니라 참여자가 됩니다. 충격적으로 이 구조가 완성되면 여자 배구의 정의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SOP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여러 변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소년 및 젊은 선수 중심 재편입니다. 박은서 같은 자원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장기 콘텐츠의 핵심입니다. 성장 과정 자체가
스토리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선수 활용 방식 변화입니다. 단순히 실력 보강이 아니라 글로벌 팬덤 연결 포인트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시마무라 하루요 같은 선수는 그 자체로 일본 팬층과 연결됩니다. 이건 경기력 이상의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중계 방식 변화입니다. 기존 방송 중심 구조에서 플랫폼 중심 구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클립, 하이라이트 자동 생성, 팬 반응 기반 편집 콘텐츠, 이 모든 것이 경기와 동시에 생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SOP라는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장의 반응입니다. 선수들은 지금 완전히 안도한 상태는 아닙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칭 스태프 문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소연 감독 체제 유지 여부, 그리고 사무국 구조 개편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팀은 살아남았지만 우리는 그대로일까? 이 질문이 선수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비슷합니다. 해체는 막았지만 이게 진짜 회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험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회수, 기사 반응, 커뮤니티 토론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슈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서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BO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구단 운영 모델이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업 후원이 아니라 플랫폼 결합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다른 구단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SOP 모델이 성공한다면 여자 배구는 새로운 투자 구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한다면 역시 배구는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분기점에 가깝습니다. 분노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여러 번 실망했습니다. 감독 교체, 불안정한 외국인 선수, 일관성 없는 운영. 이 모든 것이 쌓이면서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가 의미 있으려면 결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입니다. 선수 기용, 전략 방향, 그리고 팀 철학까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아무리 자본이 들어와도 결국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상징적인 선수는 여전히 박은서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팀의 미래이자 팬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희망입니다. 감동적으로 이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이번 인수는 성공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마무라 하루요 역시 중요한 퍼즐입니다. 경험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이지만 동시에 팀 재건의 균형 역할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 팀은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젊은 성장 자원, 그리고 경험 자원. 이 균형이 무너지면 다시 혼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SOP 역시 이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자 배구는 또 한 번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페퍼저축은행이라는 팀과 SOP라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여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자 배구 전체의 구조를 흔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SOP는 이 팀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은 진짜로 강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천천히 살아남은 것과 성공한 것은 다르다. 이 말이 지금 가장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팀이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요. 결국 필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기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SOP의 선택은 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선수단 안정화입니다. 지금 선수들은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해체 직전에 공포를 겪었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경기력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코칭 시스템입니다. 감독 체제가 유지되든 새롭게 바뀌든 중요한 건 연속성입니다. 매 시즌 다른 방향으로 가는 팀은 절대 강팀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팬 신뢰 회복입니다. 이건 가장 어렵습니다. 이미 몇 시즌 동안 팬들은 실망과 기대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강조하며 결국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과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SOP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자본이 아닙니다. 플랫폼입니다. 이건 단순한 중계 시스템이 아닙니다. 팬과 팀이 연결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 실시간 반응, 선수 콘텐츠 즉시 클립화, 팬 투표 기반 이벤트,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여자 배구는 완전히 다른 스포츠가 됩니다. 더 이상 보는 스포츠가 아니라 참여하는 스포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 시장에서는 한국 여자 배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와티 퍼티위 같은 선수들이 만든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V리그는 다시 글로벌 팬층을 확보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SOP는 이 흐름을 그대로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페퍼저축은행은 단순한 구단이 아니라 콘텐츠 스포츠 모델의 실험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한다면 리그 전체가 다시 보수적인 구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한 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배구 전체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미 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분명히 나뉘어 있습니다. 이건 기회다. 이건 위험하다. 또 다른 실험일 뿐이다. 하지만 공통된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보고 싶다. 이 한 문장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출발선은 넘었다는 뜻입니다. 감동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박은서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압박 속에서도 한 걸음씩 커가고 있습니다. 시마무라 하루요 역시 팀의 중심에서 버팀목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성공하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 흔들리지 않는 방향,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어떤 변화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지금은 기대보다 확인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경기장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코트 위로 돌아갑니다. 공이 오가고 선수가 뛰고 팬들이 환호하는 그 순간에 진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SOP가 선택한 이 길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진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답은 곧 시즌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KR 프라임 스포츠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